안녕하세요. 강남 내용치과 김영성 원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건강보험 강의 녹화를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원래 건강치료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녹화를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뭐 어떤 업체에서 폰트를 자기네 거 썼다고 없애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거고요. 건강치료보험 청구를 제가 이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건강치료보험 청구가 최근에 가장 뭐 바뀐 적도 없고 이렇게 뭐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치료 보험 청구는 오늘 이거 한번 쭉 보시면서 대충 들어두시면 뭐그 청구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건강치료보험 청구에 대해서 이런 오프라인 강의에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 원장님들마다 건강치료하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 동영상 한번 쭉 보시고 아니면 그냥 공부책 한번 보시고 우리 원장님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진료하는 치과 의사 입장이면 나는 이런 식으로 진료해야 되겠다 한번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 뭐 끝이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권치료의 보험 청구는 전반적으로 한번 공부하되 우리 치과의 스타일만 딱 정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줌이라는 걸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얼굴빛이 너무 검게 나오네. 안 그래도 좀 어두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검게 나와서 배경이라도 좀 검은색이 얼굴에 하얗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뭐 너무 어둡게 나와서 원래 좀 실제로 보면 좀 실물이 좀 크고 잘생겼다고 얘기 많이 듣는데 화면으로 여러분 좀 보고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뭐 실물은 좀 크고 잘생겼다는 얘기 좀 하고 듣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재미나게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고요. 건강보험이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오늘 좀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넘어갈 거예요. 뭐냐? 왜 그렇게? 아니, 그냥 해주시면 돼요. 네. 2020년 근관치료의 행위별 진료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관치료가 행위별 진료비가 뭐 내년이라고 해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항목이나 한번 읽어보고 뭐 보험 청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보험 책을 내고 처음 강의한 게 2006년입니다. 그때랑 비교해보면 수가가 얼마나 달라졌나요? 그죠?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죠. 뭐 근관 충전이랄지 각공관 충전이랄지 그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왜 올라갔냐면 재료대가 포함이 됐어요. 재료대가 근거락대 같은 거 올라가는 게 예전에는 좀 재료대를 별도로 했었는데 재료대가 합치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근거원 학대가 좀 뭐 3배 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는 일에 비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수가 아닌가 생각이 봅니다. 근관치료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너무 수가가 낮기 때문에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절대 놓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관치료가 최근에 그 수가가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2010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근관 충전 그러면 이제 행위료에다가 뭐 실러, 재료비 같은 거를 이렇게 따로 줬거든요. 근데 2010년에 그게 이제 통합이 되고 그러면서 수가가 좀 올랐죠. 그리고 이제 나이트타입 파일이 이제 급여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2015년에 재근관 치료를 1개월 이내에 시행해도 옛날에는 50%밖에 안 줬잖아요. 지금은 100% 준다라고 바뀐 게 2015년에 바뀐 거고 그리고는 근관치료에는 큰 틀에서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특별히 크게 변화가 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자기 치과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치수반응 검사 뭐 얼마 안 하죠. 그렇지만 뭐 보통은 저는 사실은 전기 치수반응 검사를 필요할 때는 적정히 하는데 또 우리 그 보존과 선생님은 뭐 어금니 쪽에서는 잘 안 맞는다 그러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치부의 외상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분들한테 저는 적절하게 잘 쓰고 있고 몇 개를 하든지 그냥 한 개 했다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 얼마 만에 다시 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변화 후에 정말로 또 EPT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일주일 뒤에 되냐 안 되냐 이런 느낌보다 몇 개를 해도 하나만 간주한다는 뜻은 좀 뭐 하면 그냥 치아를 바꿔서 넣어도 되죠. 구강당이니까. 그런 의미로 정말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청구하고 제대로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평원 프로그램에 저도 사실 이걸 뭐 정말 한 달 내에 여러 번을 청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내에 했을 때 이게 뭐 삭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제가 정확하게 뭐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PT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친구가 EPT 실습할 때 저한테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가장 높은 걸로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제가 체어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저거 봐도 지금도 좀 놀래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 많이 좋아졌죠. 가끔 보면 요즘 이제 EPT 할 때 임상적으로 환자한테 잡으라고 하고 환자의 손을 유도해서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시리면 환자가 알아서 떼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치약 무침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환자 손에 쥐어주고 술자가 환자 손을 유도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환자가 저것만 봐도 다시는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경우에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수관 개방은 원래 이제 치수관 개방이라는 따로 청구 항목은 없습니다. 보통 처치 항목으로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나마 디펄핀을 가장 흔하게 썼는데 이제 디펄핀을 쓰는 치과가 없고 최근에 또 뉴스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치수관 개방만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럴 경우에 청구하는 거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는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임상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급성 치수염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완벽하게 이제 치근단 농양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 개방해서 압력을 낮춰주는 정도 그리고 어떤 그 근관내 첩약을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뭐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치과 의사로서 봤을 때는 이제는 청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요거 그냥 팁인데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번에 환자의 통증을 지금 경감시켰지만 내일 그냥 아니면 며칠 지나서 당일 발수 근충을 하고 오래 지켜볼 생각이라고 한다면 치수관 개방을 넣는 팁도 나쁘진 않죠. 어쨌든 청구 항목은 보통 처치입니다. 보통 처치고 그냥 내역 설명에 치수관 개방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치수관 개방을 청구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C-체인지는 뭐 소아에서는 지금도 많이 하나요? 그죠? FC. 저는 개인적으로 소아를 안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저도 FC가 저도 좀 병원이 큰 치과에서 여러 명이 근무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FC를 거의 안 쓰다 보니까 뭐 요즘은 많이 적죠.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스타일대로 엔도 하시는 분들은 또 쓰실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치수관 개방하고 딱히 지금 오늘 근무처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첫날은 그냥 치수관 개방하고 FC를 넣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안 아플지는 모르지만 다음 날도 체인지 한다면 이거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구 항목은 다 보통 처치다. 그러니까 보통 처치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그냥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발수하기 전에 하는 거, 발수하기 전에 하는 거란 느낌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수절단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치수절단이 뭐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나와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소아에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성인에는 요즘은 뭐 제가 봤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하지만 예전 선배님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수가가 이렇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치도 같은 경우도 치수절단이 줄고 당일 발수 근충이 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네요. 왜냐면 치수절단 수술이 사실은 너무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도 당일 발수 근충은 10,000원 이상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치과 의사들 성향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좀 당일 발수 근충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고 치과계 중심 언론 칠신보의 보도였습니다. 네. 응급근관 처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치수절단하고 나서는 그 뒤로 보통 처치를 몇 번 더 넣을 수 있겠죠.
발수를 안 했으니까 발수 전에 하는 간단한 그런 치수절단 한 번밖에 넣을 수 없으니까 발수 전에 하는 그런 간단한 것들은 다 보통 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서서 강의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어쨌든 뭐 응급근간 처치 같은 걸 보면 응급근간 처치는 비용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한참 건강보험 공부 많이 할 때 요거를 좀 받아보려고 좀 꼼수를 썼는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내가 이런 응급한 상황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발수까지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정말 급성 통증을 제거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청구해보고 도전해보시는 게 건강보험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약간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은 저도 한참 공부할 때 이렇게 전투적이었는데 지금은 철학이 어떻냐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자. 그냥 안 주면 말지. 왜냐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너무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청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발수입니다. 발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발수. 네. 이 바비드 브루치를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비드 브루치를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뒷발펜을 쓴달지 아니면은 뭐 FC를 많이 쓴달지 이런 경우에 나중에 그리고 나서 발수를 할 때는 바비드 브루치 쓰면은 이렇게 싹 정말 이렇게 살덩이 나오듯이 싹 지렁이 하나 딸려 나오듯이 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솔직히 엔도를 하면 투비지트 엔도를 했습니다. 첫날 발수부터 근본 확대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태 봐서 오케이 그러면 실링하는 스타일로 사실 엔도를 했기 때문에 뭐 바비드 브루치를 쓸 일이 거의 솔직히 없었어요. 그렇긴 한데 오히려 바비드 브루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제 파일로만 근간 확대를 겸해서 하는 사람들은 뭐 치수 모양이 그런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브리스가 남아있는 혈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바비드 브루치를 쓰면 구석구석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그런 치수들도 한꺼번에 제거되는 그런 장점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죠. 엔도는 숫자에 따른 철학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쓰시는 치과에서 쓰면 되는 거고 저처럼 바로 그냥 경화장 측정 검사와 함께 확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 넣긴 넣어야죠. 그렇지만 이제 바비드 브루치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해요. 그죠? 이렇게 서로 말아가지고 쏙 하면 나오는 거. 네. 이제 우리가 우리 발수 근본 아동 형성은 발수랑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사실은 치근단에 앱세스도 있고 통증도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발수도 하고 IND도 같이 넣습니다. 구강내 소염수도 같이 넣는데 그게 원래 둘 다 같이 하면 하나는 100% 하나는 50% 이렇게 청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올해 그 100대 50으로 하라는 내용이 삭제됐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삭제됐으니까 그냥 각각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그냥 각각 100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 하지 않는 거지만 청구도 간단해졌고 또 수가도 올랐으니까요. 네. 이제 각각 선정 가능하다는 거. 근거한 아동 형성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한 아동 형성은 그냥 무조건 발수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발수 2. 그냥 얘를 따로 얘를 어떻게 넣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발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서 청구되는 거. 단독으로 얘만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발수 2. 발수 2는 무조건 발수를 하게 되면 같이 따라가는 항목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발수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0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원래는 재료대가 따로 있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포함돼요. 예전에는 페이퍼 포인트도 다 재료대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페이퍼 포인트 몇 개 썼다고 세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행위로에 다 포함돼서 되게 잘 됐습니다. 근거환장 측정검사. 근거환장 측정검사 화면이 조금 늦게 넘어가네요. 네, 제가 어쨌든 근거환장 측정검사 같은 경우는 진료비는 얼마 안 하죠. 저는 뭐 요즘
루트GX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솔직히. 루트GX로 많이 쓰는데, 저는 루트GX를 써도 꼭 엑스레이 찍습니다. 왜냐? 엑스레이 비용이 더 비싸요. 오히려. 엑스레이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이제 오래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기계를 못 믿겠어요. 내 눈을 믿어야지. 그래서 루트GX도 오케이, 내 눈도 오케이. 그러면 저는 근거장 측정 검사를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올드한 스타일의 엔도를 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는요, 심평원도 루트GX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루트GX를 쓰면 오히려 엑스레이가 없으면 근거장 측정 검사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 말은 뭐냐? 심평원도 루트GX를 못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엑스레이 없어도 그냥 그 근거장 측정 검사를 인정을 해줍니다. 루트GX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이야기죠. 다만 굳이 찍어서 여러모로 좋은데 비용도 괜찮고, 그죠? 예.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얼마? 4,000원. 이 엑스레이 한 장 찍으면 4,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하고 있어야도 도움되는 거라면 찍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트GX 좋아졌지만 그래도 엑스레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각에 찍었으면 조금 오버하면 4장 다 청구할 수 있죠. 지금. 근거장 측정 검사에 관계되어 있는 3장도 다 측정할 수 있고, 저는 여러분 당당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러 번 측정하시는 분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거는 심평원 직원들도 아는 거니까 측정이 되죠. 다만, 이제 근관이 2개였다. 그래가지고, 파일을 2개 꽂아놓고 각도 달리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찍었다. 이런 거라면 동시임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동시임해가 아니고 각각. 동시임해가 어떤 게 동시임해고 어떤 게 각각 촬영이냐. 그런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환자의 자세를 바꾸고 내가 뭔가 술자가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각각의 촬영이고 뭔가 치료를 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환자 머리나 코 빈 방향만 바꿔서 찍었다라고 한다면 동시임해 산매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혹시 가끔 심평원 직원분들도 제 거 강의 많이 들으시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잘하는 사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충분히 인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링하고 이렇게 찍었네요. 그죠? 사실은 여기 보면 지금 4번째 사진이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파일인가요? 파일이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GP콘을 마스터콘을 어댑해보고 찍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루틴하게 근관치료하는 중에는 보통 3장, 4장의 엑스레이가 다 찍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근관치료 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제가 근관치료 안 한 지가 한 5년 됐나? 그나마도 한 10년 전부터 거의 안 하기 시작해서 5년 전부터는 이제 거의 안 하는 상태가 아예 안 하는 상태가 됐는데 레진 실러를 쓰다가 제가 또 실라팩스까지만 쓰다가 저 빼고 모든 사람 우리 병원에 일하는 사람이 레진 실러로 바꿨는데도 저 혼자 실라팩스 쓰다가 저만 쓰다가 폐기하고 엔드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도 갑근관 충전 측방갑 스프레드로 측방갑 하다가 끝난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10년 전부터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요즘 후배들은 보면 수직갑 건충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수가가 엔도가 발달하는 것처럼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건 확대는 우리가 쭉 보면 비용이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근건 확대는 2번까지 된다, 청구한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위는 다만 이런 경우 있죠. 저 같은 경우 투베지 엔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첫날 다 해요. 무조건 다 합니다. 확실히 다 해놔요. 왜냐? 그래야 다음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알고 실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마치 실링한 날, 2번째 날 와서 오케이 안 아팠어요? 괜찮았어요? 그럼 저 실링을 하는데 그때는 그럼 근건 확대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넣어야죠. 물론 이게 간단히라도 하는 행위가 필요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뭐 간단히라도 하고 넣어놓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3번, 4번 한다고 해서 3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번까지는 청구 가능하다라는 마인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지간하면 또 하고 넣어야 되겠죠. 뭐 안 하고 넣는다라는, 물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거학대라는 거를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20씩 5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하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50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 100하고 한 번도 안 하는 개념에 가깝다고 한다면, 실제 청구할 때는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거의 99 해놓고 실링하는 날 1 한다는 느낌으로, 전에 썼던 마스터콘 같은 느낌으로 파일 한번 딱 넣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됐군, 좋아. 그리고 이제 뭐 페퍼 포인트로 이렇게 실링하고 이제 씁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제가 또 엔더 좀 하는데 실력이 아깝네요. 그냥. 근데 최근에 변화되는 이런 거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탑치과에서 발수 내원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런 걸 이제 이게 기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기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긴 한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임플란트도 타치과에서 진단을 하고 우리 치과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부터 2단계부터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죠? 실패해서 왔어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2단계부터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진단은 마음속으로도 하는 거지. 그쵸? 당연히 1단계부터 넣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타치과에서 근관치를 하다가 온 케이스가 있다면 세척부터 청구해도 된다라고 책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임상적으로 원장님이 진료를 할 때, 우리 원장님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남이 해놓은 거 그대로 믿고 해요? 아니죠. 저처럼 똑같이 루트GX 쓰고 엑스레이 찍어서 내가 처음 하는 엔도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확대를 통해서 펄프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잔사를.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간에 그 발수부터 처음부터 청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김영삼이 완전 나쁜 놈이다. 처음 다른 치과에서 발수하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 치과에서 발수부터 청구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다른 치과에서 엔도하다가 왔대.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근관적 측정 검사하고 확대를 딱 하고 있는데 펄프가 한 조각이 계속 괜찮다. 한 10번, 20번 하다가 마지막에 이상하게 방향 한번 살짝 들었더니 펄프 한 조각이 쏙 달려나. 뭐야 이거? 그 치과에 사실 좀 못하고 남았던 거죠. 왜냐면 제가 엔도를 하다가도 중간에 갑자기 펄프가 이만큼 덩어리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때는 발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양심껏 내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타치과에서 진료 엔도 중에 왔어도 처음부터 넣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이에요. 네. 유치에 이제 실시하는 근건 확대는, 유치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근건 확대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연구치가 없거나 아니면 뭐 연구치가 나오려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제일 중요한 내용일 거고, 계속 연구치가 없다라는 내역 설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요령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연구치가 뭐 없다고 쓰면 돼, 있어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양심불량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정당당한 게 제일 청구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고 해야 됩니다. 취업 나이타이 일회용 다회용 여부, 제가 요즘 나이타이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엔도 안 한 지가 5년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나이타이만 쓰면 그렇게 부러져가지고 정말 저는 쓰고 일찍 버리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나이타이 쓸 때 부러지는 공포가 있어가지고 일찍 버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사실은 페이닥터가 그렇게 막 하면 또 얼마나 싫을까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요즘 사용법상을 잘 읽어보시고 의료기기 사용시 주의사항, 그죠? 제품 허가사항을 잘 읽어보면 심평원이나 식약처나 다 그게 기준이니까 그 생각하면 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관 성형은 뭐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스텝백, 스텝다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근관 성형은 근관 확대 투 아까 근관 와동 형성의 발수에 따라다니는 것처럼 근관 성형은 그 발수의 확대에 따라다니는. 그래서 사실 저는 근관 발수부터 그냥 근관 확대, 근관 성형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숫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면 최소한 근관 성형과 확대를 합쳐서 이렇게 근관 확대 성형 이런 그 표현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관 확대를 하면서 근관 성형을 같이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충전을 잘할까라는 고민과 함께. 그래서 저는 근관 성형도 근관 확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성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엔도하면서 확대하면서 어떤 그 텍타일 센서티브도 느껴가면서 그렇게 엔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관 성형을 확대 투. 그러니까 무조건 근관 성형을 확대는 2번까지 넣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근관 성형을 1번밖에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대가 들어가는 첫날 무조건 같이 넣는 거.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유치의 근관 성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근관 확대도 유치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개성 연구치가 없어. 그래서 이 유치를 최대한 오래 써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근관 확대하고 나중에 정말 가압 근관 충전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되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유치에는 근관 성형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왜냐면 너무 드문 사례잖아요. 너무 드문 사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유치 그렇게 너무 잘 살려놓으면 또 나중에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유치가 그러다가 평생 간다고 사람들은 적당히 해야 나중에 적당히 빠지면 또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지. 예? 또 농담인데 또 이렇게 농담하면 또 요것만 또 딱 따가지고 김영삼 또 완전 양아치 같은 소리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유치는 안 된다. 유치 근관 성형은 안 된다. 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사랑니 뺄 때 유치가 잔존해 있는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사랑니를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잘 빼겠습니다. 여기 유치를 보니까 제가 좀 더 친절하고 싶네요. 혹시라도 나중에 빠지면 꼭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니 잘 뽑는 사람이 임플란트도 잘한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웃으면서 하면 환자들도 되게 웃으면서 넘어가죠. 예, 그리고 정말 오면 좋을 텐데 잘 안 오네요. 예, 어쨌든 아까 뭐 근관 성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근관 치료에 대한 개념이 저 배울 때랑도 많이 달라요. 스텝백, 스텝다운 뭐 이런 거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대하면서 그 충전하기 좋은 방향의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대 2라고 생각하시고 확대 첫날 성인의 경우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그 근관치료의 보험 청구를 강의를 하면서 어찌 보면 좀 양아치 같다 아니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20년 9월 현재 치유신보의 편집인으로 공보이사로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쓰려고 그냥 벽에 대고 외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사를 좀 많이 전략적으로 좀 많이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그냥 벽에 대고 외치는 심정일 수도 있는데 근관치료만큼은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잘 많이 고려하시고 우리 심사하면서도 심평원 직원도 대충 엑스레이 한 장만 봐도 얘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봐서 요새 현대적인 개념으로 잘하는 치과라고 하면 그거 건들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오로지 치과 의사의 양심. 저는 우리나라 치과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강보험 제도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사들의 양심, 철학 그것이 지금 건강보험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그 원동력이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치과는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 그러면 세계 최고의 자랑이 뭐 있습니까? 여자 골프 최고죠. 여자 골프. 아니 무슨 외국 애들 보면요. 야 니네는 초등학교 갈 때부터 막 여학생들은 골프채 쥐어서줘 보느니?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무슨 여자 양궁 이런 것도 보면 막 다 초등학교 가서 막 활 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세계 최고죠.
거기다가 세계 최고를 하나 더 뽑으라면 대한민국 직구. 대한민국 직구가 여자 골프만큼이나 어디 한 사람 하나 낼 거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우리 심평원 직원분들 혹시 이 동영상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근관치료 실력을 가진 분들, 이런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료를 잘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면서 심사를 해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잠깐만, 뭐냐 내용이. 이거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 내용이에요. 아까 행위 좀 간단하게도 확대랑 선택 한 번에 합쳐서는 이 PPT 내용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던 내용을 갖고요. 저 뒤에도 다시 설명할 건데, 근관치료는 자기 치과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를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모아서 하는 방법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투비지스로 엔도로 하기 때문에 청구도 아주 심플하게 투비지스로 세팅을 해놨죠. 근관세척인데 화면이 좀 늦게 넘어갔네요. 예. 근관세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쭉 이렇게 NaCl 같은 걸 이리게이션 하면서 페이퍼 포인트로 이렇게 깨끗이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근관세척을 한다라는 그 표현 좀 애매모호하죠. 저는 같은 경우는 근관세척은 늘 근관치료 하면서 하지만 저는 근관세척을 한 번도 청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일반적으로 엔도할 때는. 왜냐? 첫날은 발수부터 확대까지 다 하고 마지막 날은 세척한 뒤에 괜찮으면 그 근관 충전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세척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발수랑 충전이랑은 같이 청구 불가능하다. 왜? 발수나 충전을 하려면 세척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척은 그 둘 다 포함되어 있는 행위라고 보면 되거든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비지스로 엔도를 하는 저 같은 경우 청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다만 그 세척이라는 건 만약에 이제 퍼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환자를 배농이 되나 안 되나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때 세척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투비지 엔도가 아니라 3번, 4번 볼 때라고 가정한다면 두 번째 날 왔을 때 확대와 세척을 같이 넣을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확대는 2번 가능하니까 그렇게 넣고, 그래도 환자가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서 만약에 세 번째 날 왔을 때 충전을 안 한다고 하면 그때 세척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 확대를 했어도 확대는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세척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세척 청구하다 보면 오히려 뭐 세척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배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은 펄프에서 혹시 펄프 끝에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 확인하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근관치료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화학적인 개념으로 NaCl로 남은 유기물들을 제거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세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NaCl 쓰면은 그 셀라인으로 다시 이리게이션 해가지고 없앴어야 돼요. 그만큼. 그런데 요즘 뭐 그냥 NaCl만 쓰기도 하고 NaCl 담궈서 환자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보면 많이 그런 철학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뭐 이제 마지막 화면이죠. 근관 충전입니다. 화면이 조금 늦게 넘어가서 죄송하고요. 이제 근관 충전은 단순과 가압이 있는데, 단순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비타팩스는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안 썼는데 칼시팩스 같은 걸로 쭉 쓰는 걸 이제 단순 그 근관 충전인 거고, 가압 근관 충전은 측방이나 수직으로 가압하는 거고, 요즘 충전은 다 가압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근관 충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엔도를 다 했어. 다 했는데 정말 내가 여기서 실링하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칼시팩스, 비타팩스는 요즘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칼시팩스 딱 넣어놓고 한 달 뒤에 봅시다. 아니면 2달 뒤에 봅시다. 내 에펙스 리전의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제 넣는 게 단순 근관 충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소아의 경우에 베타팩스로 충전하거나 이런 경우에 단순 근관 충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고 나머지 다 가압 근관 충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은 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 책에도 잘 써놨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근관치료 그 충전에 있어서는 마지막 날 내가 이거를 오늘 마무리할 것인가 더 볼 것인가 이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칼시팩스 같은 거를 넣어놓고 3일 정도 뒤에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일주일 뒤에 봐야 되겠다. 그거 과연 충전인가? 저는 칼시팩스를 넣었다면 왜 그걸 일주일 뒤에 봐야 되느냐? 뭐 임상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왜 칼시팩스를 넣어놓고 굳이 일주일 뒤에 보냐? 개인적으로 저는 치과 의사로서는 그런 생각인데 그 청구하는 거에만 대입을 해본다면 그렇다고 하면 충전이 아니라 세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저라면 단순근관 충전으로 놓고 아예 한 달 이후로 보는 거를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엑스레이 측은단 촬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엑스레이 측은단 촬영 뭐 아까 마스터컷 넣고 찍는 거 저 엑스레이 근관 치료할 때 좀 많이 찍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근관 치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요즘 엑스레이 쓰고 나면 그 내역 설명이나 판독 소견을 써야 되는데 치료 중간에 하는 것들은 그 치료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근관 치료 중간중간에 찍은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 소견을 기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당일 발수 근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볼 수 있어요. 유치와 영구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치 같은 경우는 뭐 당일 발수 근충 한다 그러면 첫날 와서 다 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생각이 쉽죠. 성인의 경우가 당일 발수 근충이 어느 때 쓸 수 있겠나 이제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까 응급으로 왔는데 측은단의 앱세스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보통 처치나 근관에 기본 이제 배농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응급 처치 해주고 IND도 해주고 응급근관 처치가 청구 가능하면 청구하고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오면 아예 깨끗이 근관을 다 확대 세척까지 다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은 없고 에이펙스 리전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해보고 실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럴 때 칼시팩스를 넣고 당일 발수 근충을 청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일 발수 근충의 최대 장점은 다른 행위를 다 합친 것보다 비싸요. 그리고 충전의 종류가 가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임상적으로 물론 원장님들이 이렇게 진료 안 한다고 하면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들이 치과 의사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는 좀 오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첫날은 발수 같은 거 청구하지 말고 최대한 그 배농에 집중하고 두 번째 날 쫙 해가지고 당일 발수 근충을 넣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지켜보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좋은 청구 방법. 청구 방법도 심플하고 아까 심플하게 하면 좋다고 그랬죠. 심플하고 뭐 금액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아까 지금 그 내용이에요. 뭐 이거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부분은 딱 스탑 펜 눌러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스탑 누르는 김에 어떻게? 좋아요도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꼭 굳이 또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격 삐딱해가지고 어디 가서 또 뭐 댓글에다가 좀 아유 잘 봤습니다. 어제 공부 도움 됐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또 댓글에다가 막 뭐 이렇게 되냐 또 욕 쓰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본 그 뉴스 보니까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이 악플을 많이 단다 이런 그 설문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예쁘다고 하면 좋아요와 저기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또 릴레인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하게 발수하고 그죠? 발수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기존 충전물을 제거하고 엔도를 하면 발수하고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었어요. 그래서 재근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안 그래도 수가가 낮은데. 그런 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캐널당이에요. 근관당이기 때문에 뭐 그냥 처음부터 엔도한 것보다 뭐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오다가 우리 그 대학 후배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안에 이제 그 딴치과에서 엔도
하고 왔는데 안에 카시팩스나 베타팩스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원칙적으로 그거는 기존 내 충돌물 제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냥 세척부터 청구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비어있으면 발수부터 넣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있겠죠. 우선 끝까지 우겨서 난 내 눈에는 그게 지피콘으로 보여. 아니면 실러일 거야. 하고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라고 우기는 사람. 그죠? 막 엑스레이 봐서 알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우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고 딴 데서 엔도하고 왔네. 이거 세척부터 넣어야 된대. 그리고 세척 확대부터 넣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심지어는 근관장 측정검사도 안 넣는 그런 또 순진한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따뜻해서 엔도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혹시 발수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왜냐면 신경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는 내가 처음부터 근관치라는 방식으로 다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 충전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발수부터 넣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1, 2, 3 중에 그냥 자기 양심에 맞게 골라서 해보세요. 저라면 뭘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2, 3 세 가지 중에 잘 골라서 자기가 지금 한게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진짜로 지피콘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정말로 나는 그냥 저기만 있는 줄 알고 베타팩스만 있는 줄 알고 아니면 카시팩스만 있는 줄 알고 제거했더니 펄프가 막 떨려 나왔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심과 실력에 맞게. 제가 이거는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근관치료를 2006년 이때만 해도 거의 안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병원에 근관 치료하시는 이제 엔도돈티스트들이 있어서 했는데 제 근관 치료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 엔도를 좀 열심히 청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환자분이 아프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보조과 선생님한테 심지어 페이닥터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렌도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이걸 힘든데 어떻게 하네. 제가 월급 주는 사람도 힘들어서 안 하겠대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 이거 포스트 빼줄 테니까 해주라. 포스트 빼줘. 왜 원장님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포스트 빼고 안 빼고 떠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이거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세요. 원장님 임플란트 잘하시잖아요. 저 임플란트 잘하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잘하니까 사실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그때부터 그 뒤로 하는 엔도는요 거의 이런 것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크라운 제거하고 포스트를 제거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사실 포스트 제거는 근관당 충전입니다. 제가 저기다 넣나 안 넣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상압 소구치니까 2개를 할 수도 있겠죠. 오구하면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주조 포스트도 아니고 기성 포스트라고 하면 저렇게 명확히 누가 봐도 하나면 하나를 넣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크라운 제거, 보조물 제거, 복잡 100, 포스트 제거 100 넣고 다시 엔도를 이제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라 이제 이렇게 기존 충전물 제거 다 하고 확대 세척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쭉 지켜본 겁니다. 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래 75일 동안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체크했어요. 그러면 75일 동안 지켜보고 그 뒤로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세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내 양심에 확실하다 그러면 확대를 또 넣을 수 있죠. 왜? 새로운 엔도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엔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세척 확대를 같이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아까 저 카시팩스 넣고 마무리하고 75일 뒤에 리콜을 걸었을 때는 저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게 근관 충전, 단순 근관 청전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75일 만에 왔을 때 나는 다시 세척부터 해본 다음에 근관 충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75일 뒤에 왔을 때는 내가 그때 단순 근관 충전으로 마무리했다. 내가 새로운 엔도다라고 생각하면 확대부터 또 놓을 수도 있겠죠. 근관장 측정 검사까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자기 양심에 맞게 그쵸?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끝냈고 새로운 근관 치료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그 논리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 임정의 문제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거 해서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게? 그쵸? 빼고 임플란트 하라는 그 당시 임플란트 다 200만 원 넘었어요. 국산 임플란트도 2006년입니다. 제가 보험 강의 시작한 게 2006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2006년에 오던 그때 환자에 대한 엑스레이인 거예요, 이 환자가. 그쵸? 그때 보존과 신경치료 전문의 선생님이, 그죠? 빼고 임플란트 하라고 한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근관치료는 좀 더 액티브하게 청구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크라운 했죠. 그럼 너네들은 크라운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크라운은 그냥 하는 건가요? 크라운은 크라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관치료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관치료의 보상은 근관치료의 보상대로 각각의 행위대로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지금 6개월 뒤에 보니까 앱세스가 거의 없어졌고 라멘나 듀라도 형성되면서 회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온 게 2018년 3월 16일입니다. 어때요? 지금 12년 동안 이 환자분 잘 쓰고 계세요. 그때 빼고 임플란트 하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걸 정당한 대가를 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75일 만에 왔을 때 그때는 그냥 세척만 해야 된다? 뭐 제가 뭐 어떻게 청구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공연 녹화하려고 이 환자분한테 리콜을 또 걸었어요. 오르시라고. 그랬더니 번호가 011이네. 011.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번호 안 바꿔놓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가장 최근까지 버티고 버티던 011이라고 2018년도에 오셨을 때도 번호가 011이었대요. 그 011 끝까지 버티던 그런 그 스타일 환자분인가 봐요. 그죠? 주변에 몇 있잖아요. 그 안 바꾸는. 그러니까 치과도 안 바꾸고 계속 우리 치과 왔나 보죠. 저는 그 치과를 고를 때 이렇게 원장 외모만 보고 고르는 환자분들 좀 부담스러워요. 젊은 여자분인데 좀 실력도 좀 보고 그래야지 그냥 뭐 좀 외모만 보고 고르는 그런 환자분들 정말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02-535-2119 저희 언제든지 예약 환영하고요. 어쨌든 뭐 쪼크였습니다만 안 웃기면 말고요. 그렇다고 아까 좋아요 주소하고 싫어도 그러고 하지 마세요. 못생긴 사람들만 그런다고요. 아까 우리가 30일 이내 재근관치료 시행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직 화면이 안 바뀌고 있는데 네 이제 바뀌었네요. 30일 이내 재근관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거 2015년 이후로는 다 100%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근관치료 수가가 정말 낮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내가 근관치료만 해주고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근관치료 전문 치과가 생기지 않는 한 그거는 다 잘못된 제도와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의 훌륭한 양심으로만 시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근관치료, 엑스레이 한번 딱 보고 정상적이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심평원 직원들의 센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파절 기구 제거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옛날에 나이타 했을 때 정말 많이 부러졌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아찔. 그 요즘 나이타를 잘 안 부러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부러뜨린 건 안 준다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부러뜨려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교묘하게 지금 실행한 거 보세요. 잘했죠. 티 안 나게 잘 이렇게 제가 좀 했어요. 근데 환자가 정말 당시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인데 나이타에 딱 부러지는 순간 정말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연예인은 나중에 우리 치과를 안 오고 딴 치과를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파일 부러진 게 보이면 그 치과에서 이거 신경질 누가 하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직 기병삼이라고 그러면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너무 떨려가지고 실링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혹시 이제 뭐 이 연예인이 혹시 딴 치과 가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15년 지났으니까 뭐 이렇게 파일 부러진 데가 좀 흔적이 남아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도 정말 열심히 하다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면 잘 봐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막 속이고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뭐 안 아프게 NLCR로도 오래 지켜보고 충분히 하고 통증 없는 거 보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라운도 했는데 또 크라운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맞이 좀 떴네. 그래서 다시 크라운 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치과의사, 대한민국 치과인이 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진료하는 데 있어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인정할 만큼 하는 진료 퀄리티를 내고 진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진료를 열심히 잘합니다. 임플란트?
남들이 다 자로 재도 심었냐고 물어봐. 뭐 임플란트 심는 잣대 있어요? 그만큼 잘 티가 나는 것들, 티 안 나는 거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티 나는 것들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파즐 기구 제가 제거하는 거 저거 제거하는 거를 솔직히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누가 이 돈 받고 누가 제거해 줍니까 이거를. 그죠? 저희 병원에 보조과 선생님도 계셨는데 제거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딱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습관은 제가 봤을 때 올려주는 게 아니라 뒤에 공이 하나 정도 더 이렇게 붙고 어지간하면 공이 붙어도 사실 안 하겠다.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삭감 안 하는 좀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책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근관치료 보험청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왜 이렇게 넣냐? 근관치료는 아까 치과마다 너무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치과마다 너무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 치과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베지스로 오늘 지필권까지 다 넣었다 하면 그냥 당일발수 근축 넣으나 그 항목 다 넣으나 가격이 당일발수 근축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오히려 원베지 당일발수 근축은 어느 때 활용하는 게 좋다? 내가 이번에 이 근관치료는 오래 지켜봐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이번에 바로 실링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당일발수 근축 후에 30일 이후에 내원시켜서 봐야 되겠다라고 그 뒤에 다시 그 엔도를 논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일발수 근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 당일발수 근축 넣은 게 다 넣은 것보다 더 비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다 이렇게 투비짓으로 합니다. 첫날 보통 처치 디펄트 안 넣어요. 없어요. 병원에 없어. 예전에는 조금 다 썼죠. 옛날에는 다 썼는데 남들 쓸 때는 썼는데 안 넣고 자 엔도 한 지도 오래됐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진에 이렇게 아니면 초진에 그냥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저는 이렇게 거의 투비짓으로 끝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번, 20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죠. 저는 거의 투비짓. 첫날 할 것 딱 하고 다음에 상태 괜찮으면 확대와 가압근과 충전을 넣는 방식 딱 그렇게 2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원베짓도 해봤는데 요즘은 아까 NaCl에 의한 화학적인 그런 유기물 제거도 중요하고 그런 충분한 시간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비짓으로 하고요. 여러 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여드름이 났어요. 여드름이. 그 다음에는 오늘 짜고 내일 또 짜고 모레 또 짜고 계속 하면은 이거 낫겠어요? 흉터지죠. 이런 느낌이라 한번 그죠? 첫날 내 여드름 짜야 돼. 그러면 깨끗하게 손도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탁 짜고 예쁘게 안 물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것처럼 저는 엔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다만 내가 이거를 오늘 확대를 다 하고 다음에 며칠 뒤에 상태 봐서 오케이 하면 딱 실링할 상황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칼시백스를 넣어놓고 그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어놓고 30일 후에 보는 이런 식으로 엔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3번의 엔도를 나눠서 한다면 두 번째 날 확대와 세척이 들어갑니다. 반가우면 세척이 여기 들어갔네요. 그죠? 들어가는 거 잘 아실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포비짓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3번째 날 세척만 한번 딸랑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5번 이상 본다면 그냥 그때부터는 똑같다라는 거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5번 이상 보면 그냥 똑같이 이제 3번째 날, 4번째 날, 5번째 날에 모두 다 세척만 들어가는 거. 마지막 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근관치료의 개념상 저는 여기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할 거면 저같이 쫙 하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넣어놓고 좀 지켜보다. 물론 엔도를 논할 정도 실력이 못 됩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고 엔도를 평할 정도 실력이 못 된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5번 이상 보면은 그냥 세척만 더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근관치료는 아까 다 얘기했죠. 우리요. 아까 그쵸? 근관련 충족물 제거. 근데 이거 근관련 충족물 제거 지금도 50표? 이거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너무 정말 이거 100% 준다고 바뀌네 어쩌네 하더니 안 바뀌었네. 와 정말 나 이거 바뀐 게 보철물 제거 복사를 100%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는데 이거 좀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 이게요 포스트 뽑고 이거 제거하잖아? 그럼 제거하기 더 어려워요.
이거 지금 좀 빨리 좀 해줘요, 이거 좀. 정말. 자, 이렇게 말해서 특히 더 기존의 충전물 제거가 0.5가 된다는 건 좀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다만 3근관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근관인 경우 포스트 제거를 내가 만약에 3개를 넣었다 그러면 똑같이 얘도 0.5, 0.5, 0.5가 되겠죠. 근데 포스트 제거를 1개만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2.5가 맞겠죠. 추접스럽다고 볼 수 있지만 1개로도 제대로 계산해서 똑바로 받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주저 포스트였다 그러면 3개 넣어도 되죠. 뭐 근관당이니까 포스트당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얘기하면 또 논란이 많이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근관치료는 좀 더 액티브하게 하는 습관, 대충 하느니 제대로 진료하고 액티브하게 드리는 습관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처럼 리엔도도 투비제스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깨끗이 다 넣고, 그죠? 첫날 넣을 거 다 넣고 마지막 날 저기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뭐요? 발수 대신에 근관 기존물 전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세척이 반갑게 들어갔네요. 세척은 발수랑만 못 넣는 거니까 일단 넣을 수 있겠죠.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엔도는 정답이 없어요. 원장님들마다도 정말 청구 테크닉이 많이 다르고, 그렇죠? 네, 정말, 그렇잖아요? 여기 또 보면 막 무슨 그룹 활동하시는 분들은 막 큰 걸 하나씩 따로 실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아니면 이것도 있죠. 근거 3개인 줄 알고 쭉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 또 발견한 거야. 이거 당황스럽죠? 청구가 이상해. 중간에 발견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맨 마지막 날 그냥 당일 발수 곤충 하나 더 추가하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막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애가 먹는데 각각의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 치과의 스타일에 맞게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토대로 딱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딱 그렇게 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사랑니 강의, 임플란트 강의 때도 이 화면을 마지막에 보내줍니다. 요거 예쁜 화면을 저희 직원 중에 제가 잘 예뻐하는 우리 교회 누나 하르문 선생님께서 이 화면을 만들어줬어요. 그거 보니까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스님 말씀을 우리 교회 누나한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했나. 그렇긴 하지만 세상에 그런 잣대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 건강보험 청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